이거 움직이더니 센세이 오모시로이 데스. 헬스장을 끊었습니다. 미친 거죠. 김홍삼 TV. 안녕하십니까, 김홍삼입니다. 오늘은 제가 썸네일에 있는 말 그대로 일본에서 제가 배웠던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일본에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딱 10년 전에 어학연수를 갔었습니다. 와타시와 니혼니 류가쿠 시타코토가 아리마스. 근데 지금이 2021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면 2011년이죠. 2011년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일본에 정말 무서운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쓰나미까지 덮쳤죠. 그게 바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거든요. 그 당시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어느 정도였는지 여러분들께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죠. Oh my God, the building's gonna fall. 建物が大きく揺れました。 어떠셨습니까? 이때 제가 일본에 있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은 2011년 3월 11일 14시 46분경 일어났습니다. 저는 2011년 1월 달에 일본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1월, 2월, 그리고 딱 3월, 3개월 차 접어들고 이제 3월 11일 그때 지진이 일어난 거죠. 저는 그 당시에 입사하고 싶은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 세 개 중에 최소 2개 정도는 좀 능통하게 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일본어를 택하고 일본으로 어학연수를 갔습니다. 그렇게 일본에 가서 이제 공부를 시작했죠. 그때 오후 2시 수업 시간이었죠. 교실에서 앞에 선생님께서 선창하면 저희가 따라했죠. 센세이, 센세이, 선생님. 선생님이구나. 지신, 지신, 지진. 일본말 지신, 우리나라 말 지진. 좀 비슷하네. 니게루, 니게루, 도망치다. 니게루가 도망가다구나. 오모시로이, 오모시로이, 재미있다. 재밌다가 오모시로이구나 하면서 딱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책상이 막 흔들리더라고요. 아주 미세하게. 뭐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두리번거리니까 이 모든 게 조금씩 흔들리더라고요. 그러다가 책상을 딱 봤는데 지우개가 있었습니다. 지우개가 이거 움직이더니 바닥에 툭 떨어지더라고요. 그 떨어지는 게 그게 슬로우 모션으로 쫙 떨어지더라고요. 그 옛날에 그 친구 영화에 보면은 그 유호성이 담배 탁 피다가 담배 탁 떨어뜨린다입니까? 그럼 그게 담배꽁초가 쫙 슬로우 모션으로 이렇게 쫙 떨어지다가 땅에 퉁퉁퉁 떨어지면 그게 이제 신호였거든요. 그것처럼 지우개가 슬로우 모션으로 쭉 떨어지다가 땅에 툭툭툭 이렇게 튕기더라고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동일본 대지진의 시작이었죠. 이게 진도 9도짜리 지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갑자기 모든 게 막 흔들리고 시계하고 액자하고 막 전부 다 흔들리고 근데 선생님께서 완전 겁에 질리셔가지고 하시더라고요. 도망치라고. 근데 저희는 그때 그런 것도 모르고 막 지진 처음이잖아요. 지진 체험도 하라고 하고 막 하는데 완전 이게 진짜 리얼 앉아가지고 센세이 오모시로이 데스 이러면서 전부 막 재밌다고 미친 거죠. 근데 그때는 겁도 없이 그냥 이게 너무 신기한 겁니다. 시계가 떨어지고 액자가 깨지고 하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앞에 선생님이 너무 겁이 질리셔갖고 이렇게 하시니까는 이게 진짜 도망을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완전 삐뛰쳐 나갔습니다. 그때 저희가 있었던 곳이 1층이었는데 딱 뛰어나가니까 복도 양 사이드에 걸려있던 액자들이 다 떨어져서 다 깨져 있고 입구 프론트 그쪽에 그 데스크 쪽에 있는 책장 이런 것들 책들 전부 다 쓰러져 있고 막 건물 전체가 흔들리고 난리더라고요. 그때는 진짜 겁나가지고 이거 이러다가 진짜 죽겠구나 하고 뛰어나갔습니다. 근데 일본에는 지진이 나면 이 대피할 수 있는 넓은 공터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공부하고 있던 그 어학원 바로 옆에 넓은 그 공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딱 갔는데 이미 그 짧은 사이에 그 주위에 있던 그 아파트가 몇 개 있었거든요. 그 아파트에 있던 엄마들이 아기들을 데리고 거기를 대피를 해갖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아주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을 때부터 이미 대피를 한 겁니다. 아이들하고. 그래서 저희가 딱 나갔을 때 공터 가운데 모두 이렇게 모여가지고 엄마랑 아기들 다 끌어안고 같이 막 울고 와 고아이 하면서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저희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유학생들은 그 핸드폰으로 막 찍고 했습니다. 와
저봐 건물 흔들리는 거 말하면서. 근데 밖에 진짜 건물들이 막 사시나무 떨듯이 막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하고 있고 와 진짜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잠시 조금 있다가 멈췄어요. 그래서 와 이거 뭐냐 어떻게 된 거냐 이러고 있는데 나중에 선생님들이 너희들 다 집으로 돌아가라. 오늘은 수업 이제 못한다. 너희들 다 각자 집으로 가고 추후에 선생님들이 통보를 하겠다. 가라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3시 정도 다 돼가지고 다 해산했습니다. 그때 그 와중에도 이제 수업 안 하니까 저는 좋아가지고 집에 그때 돌아가는 길에 친구랑 같이 와 지진 진짜 신기하네, 와 재밌네, 와 신기하다 맞죠 하면서 갔습니다. 그래갖고 집에 가가지고 빨리 평소보다 빨리 마쳤으니까 집에서 편안하게 놀아야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있었죠. 근데 그때 엄청 안일하게 생각했던 게 이렇게 하고 잠깐 뭐 흔들리고 깨지고 뭐 말겠지 이게 끝이겠지 했는데 이게 계속 이 여진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당시만큼 세게 흔들리진 않았지만 계속 이렇게 흔들리더라고요. 이렇게 한 이 정도는 계속 느낌이 왔습니다. 집에 있으면 이 정도로 흔들렸어요, 이렇게. 근데 계속 이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이게 무감각해지더라고요, 사람이. 지진이 오는갑다. 자면서 누워있을 때도 이렇게 지진이네. 이제 이렇게까지 된 겁니다. 저는 도쿄 후나바시현의 그 지바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이쪽은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았던 거죠. 동남쪽 130km, 해저 약 24km 지점, 그쪽에서 이렇게 터진 거죠. 그래서 그쪽 해안 쪽에는 바다에서 터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쓰나미가 발생하는 겁니다. 저희도 이런 잔잔한 욕조나 이렇게 대야 속에 물이 가만히 잔잔하게 있다가 뭘 하나 이렇게 톡 떨어뜨리면은 이게 물이 팍 하면서 튀면서 이게 넘치고 출렁출렁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바다가 고요한 바다에서 밑에서 이렇게 땅이 빵 치면서 이게 물이 팍 솟으면서 옆으로 쭉 퍼지면서 이게 이제 육지로 온 게 이게 쓰나미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덮치는 겁니다. 지진으로 한번 이렇게 흔들어 놓고 거기에 쓰나미가 온 거죠. 炎の1階は完全に 그러니까 이게 엎친 데 덮친 격, 설상가상은 이럴 때 쓰는 말인 거죠. 그래서 거기 있는 게 싹 다 쓸어간 거죠. 한순간에 집이고 차고 뭐 길이며 동네 전체가 그냥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가 이제 장도 보러 가고 뭐 이렇게 먹을 거 사오고 하는 그런 이제 시간이 있는데 그때 딱 갔는데 없는 겁니다. 완전 다 틀리고 먹을 거 하나도 없고, 특히 빵, 뭐 삼각김밥 같은 것들 바로 그냥 뜯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거는 도시락 아예 없고, 라면 이런 거 조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먹을 수 있는 거는 거의 다 털리고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일본 사람들이 이제 빨리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사갔더라고요. 그리고 TV를 틀어도 전 채널 모두 그 실종, 뭐 사망, 몇만 명이 뭐 실종됐고 그런 거밖에 안 나오고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게 기지국 같은 것들이 다 부사지고 이러니까 핸드폰이 안 터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일본의 대지진이 지금 터졌다, 이 난리가 났는데 지금 얼마나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걱정을 하겠습니까? 이 유학생들의 이 가족들이 전부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전화도 안 되고 지금 큰일 난 거죠. 그때 그래서 저희 가족들도 엄청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조금 뭐가 복구되고 막 이렇게 해서 전화가 좀 잠깐 되고 할 때 그때 전부 뭐라 하겠습니까? 가족들이 빨리 온나, 지금 거기 있을 때가 아니다, 니 일본에서 그러다 죽는다 해가지고 같이 유학 온 친구들이 거의 다 그 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월 달에 와가지고 3월 11일 쭉 이제 가기 시작하는 거죠. 니 갈 기가 가야 되겠다. 근데 저는 그 당시에 한국에서 다니고 있던 회사까지 그만두고 퇴사를 하고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어린 나이도 아니었고 많은 걱정과 고민을 하고 내린 결정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남겠다 해서 갈 사람들은 다 가고 저랑 몇몇은 거기 남았습니다. 모두 한국으로 돌아갈 때 저는 뭘 했냐면은 헬스장을 끊었습니다. 무슨 지금 이 사태에 무슨 헬스장이냐. 저는 먹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제적으로 먹을 게 없어서 막 못 먹을 때, 이럴 때 살을 좀 빼고 몸을 한번 만들어 보자. 제가 이렇게 항상 좀 이렇게 체중을 감량해 가지고 선명한 이 몸을 좀 만들고 싶었는데 항상 이 술과 야식 이런 걸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진짜 열심히 운동하고 해가지고 몸이 진짜 좋아졌습니다. 그 당시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좋아졌죠. 그 뒤에는. 그렇게 저는 거기서 남아서 공부를 하면서 1년 조금 넘게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배운 일본어를 지금 잘하느냐? 하나도 모릅니다. 겨우겨우 제가 하고 싶은 말 정도는 할 수 있을 정도.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배웠던 거,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일상의 소중함입니다. 일상의 행복. 정말 사랑하는 나의 가족, 나의 지인들 한순간에 다 잃고 이런 모습을 제가 제 눈으로 봤거든요. 가족이 지진이 나가지고 쓰나미에 실종되고 죽고 하루아침에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찾지도 못하고 그런 모습을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봤기 때문에 정말 이 일상의 소중함, 이거를 제가 깨달은 겁니다. 하루아침에 집이 없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저도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갑자기 이 집이 없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내일. 그리고 나의 가족도 없어지고 실종되고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무서운 천재지변의 공포가 그 일상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그런 걱정 안 하시잖아요. 내일은 몇 시에 일어나야 되지, 회사에 누구 팀장이 짜증나게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런 걱정, 이런 스트레스, 이런 것들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언제든지 목소리 듣고 싶으면 전화해서 목소리 듣고, 보고 싶으면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이런 일상이 정말 행복한 건데 사람들은 그거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알콩달콩 살아가고, 또 저녁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고 같이 따뜻하게 잘 수 있는 보금자리가 있고, 내일 아침에 눈 떠서 출근할 수 있는 회사가 있고, 할 일이 있고, 새벽 3시 4시 일어나서 우유 배달하는 거 행복한 겁니다. 그거 이게 바로 일본에서 제가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본 어학연수 갔었던 그 1년 그 시간이 저에게 미치는 영향, 가치관이나 정신상태 이런 것들이 항상 그때를 생각하면서 감사함을 느끼고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고 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된다는 거죠. 동일본 대지진으로 사랑하는 가족, 지인, 보금자리, 모든 걸 한순간에 잃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고통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저희는 정말 행복하다는 거, 그거를 꼭 아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렇게 한번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그 당시 2011년 12월 말 기준으로 사망자와 실종자 수가 무려 2만여 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피난민만 33만 명 정도 됐습니다. 이런 천재지변 앞에서는 사람은 정말 약한 존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생 아등바등하면서 그렇게 치열하게 막 살아갈 필요 없습니다. 즐기면서 행복하게 항상 감사하고 행복함을 느끼면서 누리면서 저 김봉삼과 함께, 김봉삼 TV와 함께 즐겁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삼이었습니다.